말씀하신 대로 완전 자율주행 기술 때문에 더 많은 분들이 사실 전기차에 관심을 갖게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전기차 수요가 늘어나고 전기차에 탑재되는 배터리 용량도 커지게 된다면 우리 포스코 그룹에서 집중하고 있는 리튬 사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겠죠? 예, 맞습니다. 전기차 시장이 이제 저가 경쟁에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성능 중심으로 전환이 되면 배터리 용량이 결국에는 중요하게 될 텐데요. 앞으로는 전기차의 성능이 향상이 되고 또 완전 자율주행 기능이 접목이 될수록 장기적으로 볼 때 리튬의 수요는 더 확대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최현정입니다. 최근 미국 텍사스에서 완전 자율주행 기능을 탑재한 테슬라의 로보택시가 시범 영업에 들어갔다는 소식, 크게 화제가 됐었는데요. 내년 하반기까지 수백만 대의 완전 자율주행 차량이 미국 전역을 누비게 하겠다, 이런 계획까지 발표되면서 완전 자율주행 시장이 정말 빠르게 성장하고 있구나 실감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완전 자율주행 자동차 시장의 현재와 미래, 그리고 우리가 주목해야 할 변화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도움 말씀 주실 전문가를 소개하겠습니다. 포스코 경영연구원 박재범 수석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요즘 새로 나오는 차량들을 보면 차선 이탈 방지 기능, 그 다음에 크루즈 컨트롤, 이런 것들은 다 대체로 탑재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완전 자율주행이다 라는 건 그것보다 훨씬 뛰어난 어떤 것이잖아요. 개념 정리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율주행은 자동차를 포함한 모빌리티, 그러니까 운송 수단이 운전자의 개입 없이 스스로 주행하는 기술을 뜻합니다. 보통 자율주행 기술을 이제 5가지 단계로 구분을 하는데요. 120년의 오랜 역사와 권위를 자랑하는 미국 자동차 공학회에서 레벨 1에서 레벨 5까지 정의를 내렸습니다. 우리나라 국토교통부에서도 비슷한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요. 현재 많은 차량들이 레벨 2까지는 구현이 되었고요. 일부 차량은 레벨 3까지 업그레이드가 되어 있습니다.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레벨 1은 feet off, 레벨 2는 hands off, 레벨 3는 eyes off, 레벨 4는 mind off, 그리고 레벨 5는 driver off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레벨 4 단계에서는 핸들과 브레이크, 엑셀레이터 등이 존재는 하지만 운전자가 실제 운전에는 개입하지 않고 정말 아주 유사시에만 잠시 개입하는 그런 것을 의미하고요. 레벨 5에서는 궁극적으로 핸들, 브레이크, 엑셀레이터 이런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진정한 완전 자율주행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 단계까지 가게 되면 모빌리티의 개념 자체가 완전히 달라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실제 구현하는 데까지는 시간이 좀 더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처음에도 약간 말씀을 드렸는데 많은 분들이 테슬라의 완전 자율주행 그 기술을 신기하게 바라보고 계십니다. 어떤 방식으로 완전 자율주행이 이루어지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지난 6월 22일에 미국 텍사스 오스틴에서 테슬라 로보택시 서비스가 시작됐습니다. 자율주행 기능이 탑재된 모델 Y 20여 대 이상이 지금 투입이 되고 있는데요. 레벨 3에서 레벨 4 수준의 자율주행 기능을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아직은 이제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안전 요원을 태우고 이제 운행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내년에는 LA와 샌프란시스코 같은 그 미국 20개 이상의 도시에서 로보택시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도로주행에 투입된 테슬라 로보택시는 기존 모델 Y 차량에 풀 셀프 드라이빙 베타 기능을 장착해서 운영 중인데요. 8대의 카메라가 설치되어서 주변을 실시간으로 인식을 하고 FSD 칩이 뇌처럼 판단을 하면서 실시간 주행을 제어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한편 고성능 FSD 컴퓨터가 탑재되어 있고 실시간으로 엄청나게 많은 연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많은 전력이 소모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테슬라보다도 먼저 완전 자율주행 택시를 운영하고 있는 곳이 미국의 웨이모잖아요. 외관부터 여러 센서가 이렇게 탑재되어 있고 해서 모양도 많이 다르던데요. 테슬라와는 다른 형식으로 이게 구현되는 것 같아요. 웨이모는 2009년에 구글의 자율주행 사업부에서 시작을 해서 2016년에 이제 분사를 한 자율주행 전문 기업인데요. 이미 지난해 3월부터
LA에서 최초로 로보택시 서비스를 시작한 기업입니다. 현재는 미국 내 5개 도시에서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웨이모 앱을 통해서 로보택시를 호출할 수도 있고 우버 앱을 통해서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웨이모의 5세대 시스템에는 카메라와 라이다 5개 그리고 레이더 6개, 고성능 초음파 센서가 장착이 돼서 주변 사물과 차량을 인식을 하고 속도와 거리 같은 것들을 실시간으로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미국 사례 2가지를 살펴봤는데 미국 외에 다른 나라의 완전 자율주행 시장 차량은 어떻게 개발되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미국과 함께 자율주행 기술을 이끄는 나라로 중국이 있습니다. 중국도 자율주행 상용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레벨 4, 그러니까 완전 자율주행 차량을 활용한 로보택시 그리고 무인 배달 시스템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베이징, 상해, 우한 같은 중국 10개 정도 도시에서 레벨 4 자율주행 차량이 운행을 하고 있고요. 중국 우한에서는 이미 자율주행 택시가 1000대 이상에 이른다라고 또 알려져 있습니다. 자율주행에 뛰어든 대표적인 기업으로 화웨이, 바이두, 샤오미, BYD 같은 기업들이 있는데요. 특히 얼마 전에 가성비 좋은 인공지능 기술을 과시하면서 전 세계에 큰 충격을 줬던 딥시크라는 중국의 AI 기업이 중국의 대표 전기차 기업들과 협력을 하면서 자율주행 시장에 진출한다는 소식이 있는데 BYD와도 협력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제 전기차나 배터리와 마찬가지로 자율주행도 가성비를 앞세워서 글로벌 시장을 장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 자동차 기술 협회에 따르면 앞으로 5년 후에 중국에서 판매되는 자동차 5대 중에 한 대가 AI 무인 차량일 것이다 라고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글로벌 컨설팅 기업인 맥킨지는 2030년 중국의 자율주행 서비스 시장이 5천억 달러를 넘어서 세계 최대 시장을 형성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자율주행 기술은 어느 정도까지 발전했는가 그것도 궁금해지는데요. 우리나라는 아직은 제한적인 시범 운행만 허용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차종이라든지 조건, 지역을 조금씩 넓혀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국토교통부에서 2027년 완전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목표로 하는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을 제시를 한 그런 상태입니다. 현재는 서울 강남 지역에서 심야에 운전자가 탑승한 상태에서 시범 운행되는 자율주행 택시 10여 대가 운행을 하고 있고요. 자율주행차에 라이다, 초음파 센서, 레이더 같은 하드웨어들이 탑재가 되는데 이런 하드웨어도 중요하겠지만 이를 잘 제어하고 통제할 수 있는 AI 기술이 결국 이제 핵심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래서 앞으로 국내에서도 이런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힘을 많이 기울여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직은 시작 단계지만 우리나라도 앞으로 이 완전 자율주행차가 늘어나겠다 이렇게 좀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그 기술 2가지를 우리가 들었는데 핵심은 역시 AI 기술이겠죠. 우리가 요즘 뭐 챗GPT도 많이 이용하고 AI 사용을 참 많이 하고는 있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전기 사용량도 늘어나게 하면서 발전소 건설이 더 필요하다 뭐 이런 이야기도 들리고 있고요. 맞습니까? 완전 자율주행 이 기술이 구현되려면 전기 소모가 정말 많아지는 걸까요? 예, 새롭게 추가되는 하드웨어도 많고 소프트웨어적인 제어가 중요하기 때문에 기존의 내연기관차보다는 훨씬 전력 소모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내연기관차로는 완전 자율주행을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현재 상용화 추진 중인 로보택시들도 거의 대부분 다 전기차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차는 많은 연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율주행 단계에 따라 달라지긴 하겠지만 운행 시간당 전력 소모를 봤을 때 레벨 5가 구현이 되려면 레벨 2 단계에 32배의 전력 소모가 있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완전 자율주행 기능에 많은 전기가 필요하다면 또 더 용량이 큰 배터리가 탑재돼야 할 거고 성능 개선도 필요할 테고 그러면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도 궁금하네요. 부피당 에너지 밀도 그리고 무게당 에너지 밀도가 뛰어난 리튬이온 배터리가 상용화가 되면서 모빌리티 혁명도 일어나게 됐고 전기차가 확산이 되고 있는데요. 자율주행차의 전력 소모가 많아지게 되면 배터리를 많이 탑재하면 에너지의 양이 늘어나겠지만 배터리 탑재량이 늘어나면 또 당연히 차량의 무게가 증가되면서 그만큼 효율은 이제 감소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결국에는 배터리 에너지 밀도이고요. 자율주행차가 이제 상용화 될수록 동일한 공간 내에 탑재하는 배터리가 더 많은 에너지를 얻을 수 있게 에너지 밀도가 높아져야 되고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를 실었을 때 에너지 밀도가 뛰어나면 아무래도 더 주행거리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에너지를 얻는 것이 중요해질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배터리 소재 혁신을 통해서 배터리 셀의 에너지 밀도를 개선하는 게 중요할 텐데요. 그뿐만 아니라 배터리 팩의 구조 개선,
예를 들면 모듈을 생략한 셀투팩 같은 혁신도 지속적으로 필요하겠습니다. 아울러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의 개선을 통해서 에너지 효율화를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 완전 자율주행 기능이 탑재된 전기차들이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이 자동차 시장에도 상당한 변화가 예상될 것 같아요. 전기차가 코스트 캐즘을 대응하기 위한 여러 가지 과제들이 있는데 핵심 과제가 저가화, 가격을 싸게 하는 것에만 머물러서는 안 되고요. 궁극적으로는 또 혁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전기차가 내연기관차와 비교했을 때 궁극적으로 혁신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전기차와 완전 자율주행의 접목이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중국 전기차 판매량을 살펴보면 특징적인 부분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뛰어난 자율주행 기술을 접목한 화웨이 자동차의 판매량이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면서 판매 순위를 중국 내에서 끌어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국이 전기차 시장에서 그래도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중국 시장의 흐름을 통해서 향후 전반적인 양상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완전 자율주행 기술 때문에 더 많은 분들이 사실 전기차에 관심을 갖게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전기차 수요가 늘어나고 전기차에 탑재되는 배터리 용량도 커지게 된다면 우리 포스코 그룹에서 집중하고 있는 리튬 사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겠죠? 예, 맞습니다. 전기차 시장이 이제 저가 경쟁에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성능 중심으로 전환이 되면 배터리 용량이 결국에는 중요하게 될 텐데요. 현재 관심을 끌고 있는 나트륨이온 배터리는 고성능 전기차에는 아무래도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현재의 3원계, LFP, LMR 배터리 등의 수요가 장기적으로 볼 때는 더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한 안전성 이슈는 앞으로도 계속 주목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에너지 밀도 증가에 용이하고 안전성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니즈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리튬을 사용하지 않는 배터리는 아무래도 성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포스트 캐즘 시대의 전기차 배터리로는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앞으로는 전기차의 성능이 향상이 되고 또 완전 자율주행 기능이 접목이 될수록 장기적으로 볼 때 리튬의 수요는 더 확대될 것입니다. 네, 오늘 박재범 수석연구원과 함께 완전 자율주행차 시장의 현재와 미래까지 폭넓게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빠르게 발전하는 기술만큼이나 우리의 일상과 산업에서도 아주 큰 변화가 다가오고 있다는 걸 여러분도 실감하셨을 것 같은데요. 앞으로 완전 자율주행차가 만들어갈 새로운 모빌리티 시대, 그 중심에 있는 배터리와 핵심 소재 산업의 성장에 대해서 저희도 주목하면서 지켜보겠습니다. 도움 말씀 주신 박재범 수석연구원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내용과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